안녕하세요. 준우스토리 준우입니다. 또 다른 테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 이름하여 이제 꽃속기업 준우대리라고 하는 건데, 예, 제가 뭐 좀 나이는 많지만 예, 아직도 대리입니다.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, 좀 퇴사를 많이 했어요. 보통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한 두세 번 정도 하기 마련인데, 저는 정규직만 퇴사를 한 네다섯 번 한 것 같은데요.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직장 가진 거는 이제 2010년도에, 그래서 나름 이제 코스피 상장된 이제 기업에 직원 수 500명에 그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되는 예, 그런 회사를 한 1년 정도 다니고, 그래서 또 문제가 있고 너무 이제 거의 주 7일째에 가까운 그런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,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, 그 이후에 이제 나도 한번 좀 외국계나 대기업 한번 가보자. 그래서 6개월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좀 나름 규모가 있는, 직원 수는 1200명에 매출 4천억 정도 되는 좀 나름 좀 힘 좀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다니다가, 여기서 갑자기 제가 좀 약간 좀 묘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냥 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1년 반 정도 다시 백수 생활을 하고, 그리고 직원 12명에 매출이 20억이라는데 솔직히 안 믿겨져요. 왜냐면 월급이 밀렸거든요. 거기서 한 또 1년, 거기서 좀 1년 정도 또 진짜 해외 조소기업 다니다가, 이후에 이제 또 직원 수 10명에 복지는 좋은 회사, 그리고 지금의 뭐 직원 200명인 꽃수기업 다니고 있습니다. 예. 뭐 지금 직장도 뭐 솔직히 예전에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직장 때처럼 뭐 연봉 따라잡으려면 멀었는데, 밸런스, 오버밸런스? 뭐, 워라벨은 뭐, 워라벨에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연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풍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죠. 퇴근하고 힘들게. 네. 막, 그러니까 퇴사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던가, 이거는 뭐, 한 직장 오래 다니신 분이라든지, 아니면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퇴사할 때 잘 모르시더라고요. 정말로. 이렇게 퇴사하면 좀 미리 꼼꼼히 준비하고 좀 챙길 것들이 있는데,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기분 나빠서 확 나가는 뭐 추노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묵묵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또 챙길 건 챙겨야죠. 예. 그게 아무래도 좀 퇴사에도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, 그리고 준비된 퇴사만이 행복한 퇴사 이후의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이제 퇴사야말로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제목처럼 이제 퇴사는 아무래도 월요일 하는 게 좋은데, 그 이유는 천천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타이밍. 이제 진짜 지금 퇴사하는 게 맞는지, 아니 솔직히 뭐 이 영상 볼 정도면은 뭐 반 이상 뭐 어느 정도는 퇴사할 의향이 있겠죠. 그리고 그러면은 퇴사하는 게 맞아요. 솔직히 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견딜 수 있어, 참어, 뭐 힘내,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, 이거 다 뭐 진짜 도구 사운드고,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내가 힘든 거를 왜 윤회가 판단해?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. 그러면 쉬세요. 솔직히 그냥 저는 이게 몸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. 저는 스트레스 너무 막 받고 그런 것보다, 그러니까 퇴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결정을 해보세요. 이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, 좀만 참으면은 만약 대리라든지 뭐 과장이라든지 팀장을 달면은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좀 가능하시다면은 참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대리 달고 나오는 거랑 사원 나오는 거랑 이게 나중에 이직할 때 다르거든요. 또 팀장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일정 정도 그 관리직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그 연봉 협상 때 훨씬 유리하거든요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진짜 퇴사 직전에 365일 됐는지 이거 보세요. 옛날엔 369라 했는데 그건 솔직히 옛날 말이고, 제가 볼 적에는 6개월, 1년, 2년, 3년마다 퇴사의 욕구가 막 쏟는 것 같아요. 이렇게 6개월 되면 판단해야 돼요. 고 할 것인지 수습할 것인지. 6개월이 지나가면 이제 좀만 참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이 되기 때문에, 뭐 퇴직금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좋죠. 막상 돈 없을 때는. 그래서 그리고 1년 돼야지 이제 경력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있고, 뭐 원래는 2년이지만은 6개월보다 1년 나니까요. 근데 6개월 이전이라면은 과감히 전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. 괜히 힘들게 몇 달 뭐 참고 막 하는 것보다, 만약에 4개월 차라면은 그냥 빨리 나가서 다른 데 구해서 더 오래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365일에서 며칠 부족하다면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. 무조건 버티세요. 1년 버티고 나가세요. 1년 버티고 퇴직금 타고 나가는 게 회사 이기는 겁니다. 네.
1년 버티고 나가시고 아까 그 제목처럼 가급적 월요일에 나가세요.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나가세요.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월급 계산 되게 복잡해졌는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. 주말을 하고 주말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돼요. 그래서 주휴수당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어요. 물론 뭐 제가 아는 거면은 당연히 회사들 더 잘 알죠.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든 금요일날 퇴사하게끔 하는데요. 혹시라도 뭐 내가 회사의 사정을 봐줘서 조금 더 일을 해준다. 좀 회사한테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임이다 하면은 아 저는 뭐 금요일 아니고요. 월요일날 나갈 거고 아니면 저 집 나갈게요. 한번 질러보세요. 그래서 월요일날 나가는 게 좀 더 퇴직금에 유리합니다. 두 번째 각종 서류들. 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오는지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또 원천징수, 영수증 등 뭐 챙길 수 있는 서류는 미리 다 챙겨 놓으세요. 이게 어차피 뭐 집에 프린트 있어도 회사에서 뽑는 게 더 편하고 특히나 이제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는 다음에 이직할 때 뭐 매번은 아닌데 종종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원 수 12명 있고 그 월급 밀리는 헬조선 그 헬조스 기업 다닐 때 거기가 보통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이제 평균 근속 근무여가지고 제가 진짜 다닌 6개월 되니까 벌써 이제 차석이 됐더라고요. 12명 중에서 애들 다 나가고 그 직원들 다 나가고 뭐 몇 명 안 남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. 이렇게 그 이전에 퇴사하시던 분들인데 저는 물론 얼굴도 못 봤죠. 하도 많이 바뀌니까 연말 정산 때문에 그 원천징수 영수증 좀 뭐 보내달라 뭐 이런 전화 많이 받았었는데 뭐그 체계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준비를 뭐 이렇게 흔쾌히 할 수도 없었고 늘 이렇게 사람 부족했으니까요. 근데 물론 뭐 이거 없어도 뭐 그 연말정산은 따로 5월달에 개인으로 쪽으로 하셔도 돼요. 근데 또 원천징수가 있어야지 이제 연말정산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아무래도 이제 가급적 혹시 할 수 있다면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총알 준비. 네.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직기간, 백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아, 나는 이번에 퇴사하고 다음 뭐 A 지나서 B라는 회사에 그 이직할 되어 있어. 이런 보증이 돼 있고 이제 나가시겠지만은 저도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었고 저는 이제 그래서 회사 안 믿어요 이제. 뭐 그런 경우 있었고 사정이 있어서 입사가 취소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아 이렇게 망할 놈이니까 한남동 그 비회사.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팀장님, 상무님까지 그때 연봉회상 다 끝내고 뭐 자리까지 다 돼 있고 미리 이제 이쪽만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. 뭐 명함 미리 파놓을게요. 말 다 해놨는데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님이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 나이도 좀 많고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했어? 그래가지고 이제 안 뽑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쪽으로 그 회사랑 인연이 안 되고 지금 있는 회사랑 인연이 됐었는데 이게 좀 돌발 변수들이 은근히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잔고가 줄어들수록 많이 초조해져요. 불안하고.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내가 지원 안 한 회사도 한 번 더 거들떠보게 되고 악수를 두게 되죠. 예. 사람이 초조하면 꼭 이게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충분히 최소한 3개월? 저는 6개월 추천드리는데 안 된다면 최소한 3개월 어치의 월급은 좀 이렇게 적금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거 중요하죠. 이거 제가 월요일 이후 제일 중요해. 이거 제일 중요.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 영상 찍은 거예요. 그 재직자 카드, 예, 재직자 카드, 뭐 다른 말로는 내일 배움 카드. 실제 훈련비의 한 25에서 95%까지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, 물론 이건 대기업은 안 해줘요.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만 특혜입니다.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좀 최근에 바뀐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기업 300인 그리고 제조기업 500인 이하까지는 이 제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구직기간, 백수기간이 늘어난다면은 물론 계속 면접은 보겠죠. 구직 활동도 하고 준비하겠지만은 마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시간도 있겠다. 한번 좀 뭔가 새로운 기술, 스킬을 좀 연마하는 것도 뭐 인생과 이직할 회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. 보통 저는 이제 요리학원, 컴퓨터학원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를 훈련비를 제 돈 100% 내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미리 신청했더라면은 뭐 많게는 95%, 뭐 적게는 반절 이상을 이제 좀 제가 좀 수강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깝더라고요. 또 이제 내일 배움 카드 이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원이라도 특히 말이 되나? YBM이 그래요. 예. YBM 일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보여주면은 이제
좀 몇만 원 이렇게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. 일부 어학학원에서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근데 재입자 카드니까 나 퇴사했는데 쓸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, 예,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이전에는 1년까지, 퇴사하고 1년까지 그 카드가 유효했었는데,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, 그래도 6개월까지는 이 카드가 유효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IRP 계좌 개설. 저도 이제 아무래도 금융 쪽으로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하는데, IRP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,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퇴직금 보통 이제 1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세금이 있죠. 네. 예,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. 예, 칼같이 쫓아옵니다.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.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. 이런 말처럼.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근데 만약에 퇴직금을 이제 일시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IRP 계좌를 개설하고 그쪽으로 보내면은 퇴직소득세, 그리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한 30% 정도가 감면된다고 해요. 요즘같이 이제 세금 감면하는 제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,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아직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. 보통 퇴직금 받으시면은 이제 일시불로 받아서 보통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. 그것도 좋죠. 근데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하고 다음 직장에 뭐 다음 주 바로 가야 된다. 그리고 뭐 내가 딱히 뭐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없다고 하면은 이 IRP 계좌 개설을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연락처. 제가 그 마음은 알아요. 이제 정말 징글징글하겠죠. 퇴사할 때. 물론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더 높은 급여라든지 저는 워킹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이직하는 경우에는 뭐 굳이 원수 짓고 나올 일은 없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. 퇴사하는 이유의 80%는 그 인간관계 때문이에요.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앞에 그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나와서 정말 내가 이쪽으로는 다시는 이제 뭐 오줌도 안 눌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 계신데, 왜 이렇게 연락처들 안 챙기는지 제가 퇴사하시는 분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좀 이게 나름 친절합니다. 뭐 인사 담당자 아니면 회사 대표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최소한 연락처랑 이메일은 이제 지우지 마시고 미리 좀 챙겨놓으세요. 중간에 뭐 퇴직금이 좀 약간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퇴사 처리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연락처 정도는 뭐 다음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행보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맥을 두고 싶어요. 결국은 이제 일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또 은근히 바닥이 좁아서 다음에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. 퇴사한 사람들, 퇴사한 이후로 그 이전 직장 사람들.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분들, 좋은 분들하고 지금도 연락해요. 지금도 뭐 그 몇 달 전에도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먹고, 네. 뭐 2010년도 그때 1년밖에 근무 같이 안 했는데 지금도 뭐 10년 넘게 지금까지 연락하시는 이제 경구 선배도 있고, 네. 네, 뭐 보통 저는 사우나 선배라고 하죠. 사우나 갈 때만 만나가지고. 네. 네, 요즘은 장가 가서 잘 연락이 없긴 한데. 그렇지만 솔직히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. 군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제대하면은 투스타 하랩이라도 뭐 제대하면은 동네 아저씨만 못하죠. 회사 다닐 때야 팀장님, 부장님이고 사장님이지 나가면 아줌마 아저씨예요. 뭐 그냥 할 말 있으면 희한하게 하세요. 괜히 끙끙 앓지 말고 부당한 거 있으면 부당한 거 말씀드리고 바라는 거 있으면 퇴사 관련해서 말씀하시고. 근데 물론 이제 뭐 친하게 지내면 좋죠.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퇴사하시고 복직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으세요. 물론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확실히 아는 사람 쓰는 게 좋고, 이 사람 같이 일했었는데 이런 스타일이 있다. 성격, 업무 파악 다 아니까요. 그리고 그분들도 이왕이면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아니까 괜히 새로운 회사 가서 적응하고 뭐 괜히 모험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 가봤더니 이전 회사 좋더라 해서 요즘은 다시 뭐 이렇게 복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케바케 같아요. 인맥을 가지치기 하는 것도 좋고, 아니 인맥을 더 넓히는 것도 좋고.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는 그래도 나름 이제 좀 그 원칙과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나름 한번 걸러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냥 나쁜 사람들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영상 급하게 찍었는데요. 준우의 꽃속기업, 그런 오늘은 퇴사 스킬, 퇴사할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
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진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. 예,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으면은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